요양병원에서 일하던 마지막 해 101살 어르신 한 분이 조용히 제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산 게 혹시 그 된장국 덕분이었을까?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좀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영양사였습니다. 30년 넘게 병원 식단을 짜고 누군가의 마지막 밥상을 매일같이 준비했지요. 지금은 78세에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억에 남는 밥상이 많습니다. 그 어르신이 매일 아침 드시던 된장국처럼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보약, 운동, 수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밥상이야말로 가장 오래가는 약이라고 믿습니다. 제 앞을 지나간 100세 어르신들, 그분들은 절대 거창한 걸 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소박한 밥상이 그들의 긴 생을 지탱해 줬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보고 겪었던 장수 어르신들의 식탁 습관 5가지를 하나하나 이야기처럼 풀어드리려 합니다. 특별한 식품이 아니라 당장 우리 식탁 위에 올릴 수 있는 것들이지요. 지금부터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식탁이 조용히 삶을 지켜주는 장수의 비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소중한 힘이 됩니다. 된장국은 매일 국이 아니라 약입니다. 요양병원 식당에서 가장 자주 올라가는 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된장국입니다. 간혹 가족들이 와서 왜 자꾸 똑같은 국만 주느냐고 물으시는 경우가 있었지요. 그럴 때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이건 국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약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약봉지를 챙기면서도 이 된장국 한 그릇만큼은 스스로 챙겨 드시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매일 아침 작은 뚝배기에 된장국을 끓여 드시던 100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가 많이 상하셔서 된장국에 무와 애호박, 두부를 아주 잘게 썰어 넣고 끓이곤 하셨죠. 입안에 오래 머물지 않고 술술 넘어가는 그 국을 천천히 떠먹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그날 아침 기운은 그 된장국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어르신들께 된장국은 따뜻한 한 끼, 그 이상이었습니다. 뭉쳐있던 속을 풀어주고 장을 편안하게 만들며 체온을 올려주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면역력도 자연스레 올라가지요. 된장에 들어있는 유익균들은 발효 과정에서 몸 안에 있는 염증과 독소를 천천히 줄여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무와 버섯, 두부, 시래기까지 모든 재료는 소박하지만 완벽한 영양을 채워주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 식단마다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야 했기 때문에 된장을 너무 짜지 않게 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장수 어르신들은 짜지도 않고 맵지도 않게 자신에게 맞는 간을 몸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먹는 식탁. 된장국은 그 밥상에서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된장국 냄새가 퍼지는 식당에서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국자를 든 손을 내려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100세 어르신의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엔 된장국 한 그릇이 식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게 그분의 마지막 밥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된장국을 더 이상 국이라고 부르지 않게 됐습니다. 왜 된장국이 장수에 좋은가? 된장은 그 자체로 우리 몸을 천천히 회복시키는 발효식품입니다. 특히 된장국으로 끓여 먹으면 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유익한 균과 효소들이 소화와 흡수를 도와주지요. 된장 속의 유산균은 위산에 약해생으로 섭취할 땐 파괴되기 쉽지만 끓일 때 무, 두부, 버섯 같은 채소가 함께 어우러지면 장을 따뜻하게 데우는 작용을 해 장내 환경을 간접적으로 도와줍니다. 무엇보다도 된장국 한 그릇은 우리 몸의 체온을 올려주는 데 탁월합니다. 체온이 섭씨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은 몇 배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지요. 몸이 따뜻해지면 혈관도 부드러워지고 피가 돌기 시작하면 전신 기능이 조금씩 깨어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따뜻한 된장국을 마시면 밤새 굳었던 속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효과가 있지요. 제가 돌보았던 한 어르신은 평생 고혈압 약을 드셔왔지만 아침엔 늘 된장국을 챙기셨습니다. 그분은 약을 먹을 때보다 된장국을 먹은 날 속이 더 편하고 어지럼증이 덜하다고 말씀하셨죠. 알고 보니 그분은 물을 가늘게 채 썰어 놓고 마늘을 아주 소량 넣은 된장국을 늘 같은 시간에 드셨더라고요. 그 밥상이 어쩌면 그분에게는 몸을 재정비하는 리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검진 수치가 나빠졌을 때 된장을 아예 끊으라는 말을 듣고 우울해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된장을 묽게 풀고 저염 간장을 약간 섞어 두부와 시래기를 넣은 부드러운 국을 추천드렸지요. 그분은 몇 달 뒤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의사 말대로만 했다면 밥맛 다 잃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된장국을 먹을 수 있으니 살 것 같네요. 이렇듯 된장국은 그 자체만으로는 단순한 음식일지 몰라도 어르신들의 삶에선 리듬이자 안정이고 작은 회복이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얼마나 자주,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가 더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저는 수많은 밥상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작은 냄비에 된장을 풀고 물을 썰어 넣으며 그분들을 떠올립니다. 어쩌면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그 밥상의 기억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오래 씹고 천천히 먹는 식사법.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밥을 다 먹는데 걸리는 시간도 그분의 건강 상태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젊은 보호자들은 늘 급했습니다. 아버지, 좀 빨리 드셔요. 식으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지금 드시는 게 운동입니다. 정말 오래 사신 분들일수록 식사 시간이 길었습니다. 30분 넘게 말없이 한 숟가락씩 천천히 드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과 밥상 사이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요. 특별한 식단이 아니어도 그분들은 늘 같은 습관으로 식사했습니다. 오래 씹고, 천천히 삼키고, 자극 없이 조용히. 하루는 80이 넘은 어르신이 그러셨습니다. 밥이 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씹다 보면 내 몸이 밥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처음엔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알겠더군요. 씹는다는 건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내 몸에 음식을 적응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중엔 치아가 약해져 음식을 갈거나 부드럽게 만들어 드셔야 하는 분도 계셨지만 그분들조차도 씹는 시간을 줄이지는 않으셨습니다. 입에서 한참 머문 다음에야 삼키셨지요. 그게 몸에 덜 부담을 주는 걸 스스로 알고 계셨던 겁니다. 기억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항상 남들보다 길어서 간호사들이 슬쩍 눈치를 주던 분이셨죠. 하지만 그분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밥이 아니라 나를 천천히 되새기고 있는 거야.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습니다. 오래 씹는 식사란 결국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왜 오래 씹는 식사가 장수에 좋은가? 오래 씹는 습관이 왜 중요하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씹는 시간은 곧 몸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음식은 입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소화가 시작됩니다. 턱을 움직이며 침이 분비되고 그 침 속의 효소가 음식의 첫 분해를 돕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급히 삼키면 위는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지요. 그래서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식후에 금세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특히 노년기엔 이와 장의 소화력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입에서부터 시작되는 긴 소화 준비가 필수입니다. 오래 씹으면 침이 더 많이 나오고 그 침이 음식과 잘 섞이면 위에서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또한 포만감을 더 빨리 느껴 과식을 막아주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 오래 씹는 사람은 덜 먹고도 더 건강하게 삽니다. 심리적인 면에서도 오래 씹는 식사는 이 점이 있습니다. 급하게 먹는 식사는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긴장을 줍니다. 반대로 천천히 음식을 씹고 맛을 느끼면 몸과 마음 모두가 이완되는 반응이 생깁니다.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같은 안정 호르몬이 분비되어 식사 후 기분이 평온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는 혼자 식사하면서도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듯 조용히 웃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건 음식이 주는 단순한 포만감이 아니라 삶을 음미하는 감정이었을 겁니다. 제가 만났던 100세 어르신 중엔 정말 작은 한 숟가락을 씹는데도 10번, 20번을 꼭꼭 씹던 분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장난처럼 여쭤봤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씹으세요? 그분은 웃으며 대답하셨죠. 내가 이 밥을 언제 또 씹어보겠어. 씹을 수 있을 때까지 오래 씹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오래 씹는 건 건강 때문만이 아니라 삶을 더 오래 붙잡아 두기 위한 마음이기도 하다는 거요. 결국 오래 씹는 식사는 입속에서 건강을 만들고 마음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장수 비결입니다. 빨리 먹는 식사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세계가 느림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자주 먹는 생선, 육류보다 덜 먹지만 오래 사는 이유. 제가 근무하던 요양병원 근처에는 오래된 시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주일에 꼭 2번 생선을 사러 가는 어르신이 계셨지요. 작은 손수레를 끌고 등푸른 고등어나 꽁치를 손수 고르던 그분의 모습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그분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선은 나한텐 약이지. 소고기는 못 끊어도 생선은 절대 거르지 않아. 실제로 그분은 90이 넘도록 큰 병 없이 지내셨고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병원 식단에도 생선은 늘 일정한 주기로 들어갔습니다. 기름진 육류보다는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 어르신들 몸엔 훨씬 부드럽고 편안했기 때문이지요. 생선은 소화가 잘 되면서도 혈관 건강에 이로운 영양소가 많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 속 기름기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한 튀기지 않고 구워서 또는 찜으로 조리해 부드럽게 식단에 담았습니다. 가끔은 미역국에 말린 황태를 넣거나
무와 함께 고등어를 푹 끓여 국처럼 드시는 분도 계셨지요. 그런 식사는 자극이 적고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육류를 자주 드시던 분들은 종종 속이 더부룩하다거나 식후에 피곤함을 호소하곤 했습니다. 반면 생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식사 후 기운이 더 깔끔하다고 표현하시곤 했습니다. 몸이 무겁지 않고 가볍게 숨이 돌아가는 느낌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생선을 굽는 냄새에 눈을 반짝이던 어르신들의 모습입니다. 무언가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그 표정. 아마 젊은 날 어머니가 해주던 밥상이나 가족들과 함께한 식탁의 풍경이 떠오른 것이겠지요. 생선은 맛만이 아니라 기억까지 데워주는 음식이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결국 구순을 넘길 때까지도 스스로 생선을 손질하시며 드셨습니다. 생선이 고기보다 값도 싸고 기름기도 덜하니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다는 게 그분의 소박한 철학이었습니다. 그분의 밥상엔 늘 바다가 있었고 그 바다는 아마도 그분의 혈관을 조용히 씻어준 작은 파도였을 겁니다. 왜 생선이 장수에 좋은가? 생선은 단백질을 공급하면서도 우리 몸에 부담을 덜 주는 귀한 식재료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생선은 오메가 지방산, 그중에서도 EPA와 DHA라는 몸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지요. 이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벽에 쌓인 찌꺼기를 천천히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고민은 혈관입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온몸이 붓기 시작하고 혈압도 올라가며 뇌나 심장에도 무리가 가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오래 사신 분들의 식단을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 식사에는 생선이 빠지지 않는다. 육류는 고기 특유의 포화 지방이 많아 자주 섭취하면 염증과 혈관 경화를 일으키는 반면 생선은 오히려 염증을 줄이고 신경계 기능을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기억력 감퇴나 치매를 걱정하는 어르신들에겐 생선 섭취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되지요. DHA는 뇌세포막을 구성하고 신경 전달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니까요. 제가 일하던 병원에서도 정기 식단에 최소 일주일에 2번은 생선을 포함시켰습니다. 되도록이면 굽거나 쪄서 기름은 줄이고 풍미는 살리도록 했지요. 그리고 단백질 외에도 칼슘, 셀레늄, 비타민 D 같은 노년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다는 점에서 생선은 정말 바다에서 나는 종합영양제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 어르신은 젊은 시절 남해 어촌에서 생선을 손질하는 일을 오래 하셨다더군요. 그분의 손엔 굳은 살이 많았고 손톱은 늘 짧았지만 혈압은 정상이었고 기억력도 또렷했습니다. 식사는 소박했습니다. 밥, 나물, 된장국,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 그 식단을 평생 반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몇 달 전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기름진 걸 끊는 게 아니라 깨끗한 걸 계속 먹어야 산다. 그 말이 어쩌면 생선이 주는 본질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깨끗한 단백질, 소화가 쉬운 지방, 그리고 심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맛, 그 모든 게 담겨 있었던 거지요. 결국 생선을 자주 먹는 습관은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몸속 시간을 느긋하게 흐르게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느긋함이 바로
장수의 첫걸음이기도 했고요. 익힌 채소가 만든 부드럽고 따뜻한 장수 식탁, 병원 식단표를 짤 때마다 저는 늘 한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속 편하게 채소를 드실 수 있을까? 채소는 분명히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생으로 먹으면 섬유질이 너무 강해 소화가 어렵거나 배에 가스가 차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채소는 익히는 순간 이로 바뀐다는 것. 삶고, 찌고, 볶아내면 거친 식감이 부드럽게 변하고 속도 편해지며 장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이 익힌 채소가 가장 큰 보약이 되지요. 저희 병원에 자주 재입원하던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집에서는 늘 야채를 생으로 많이 드셨다는데 그게 오히려 속을 차게 하고 설사를 유발했던 겁니다. 다시 입원한 뒤에는 모든 채소를 익혀서 준비해드렸습니다. 애호박, 당근, 무, 시래기, 양배출, 소금 없이 쪄내거나 된장국에 푹 익혀서 드렸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며칠 지나자 속이 편해졌다는 말씀을 주시더군요. 그때부터 그분은 식사 전마다 저를 찾아오셔서 오늘은 채소 어떻게 나왔어요? 하고 웃으며 물으셨습니다. 그분의 밥상에는 채소가 있다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익힌 채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위안이었던 겁니다. 익힌 채소는 씹는데도 힘이 덜 들어가고 입에서 부드럽게 퍼지며 체온을 낮추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찬 음식에 예민한 분들이 많은 시니어들에겐 한 끼를 따뜻하게 지켜주는 채소 반찬 하나가 몸 전체에 안정을 줍니다.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된장국에 삶은 브로콜리를 썰어 넣고 묵은지를 살짝 데쳐 물에 헹군 후 들기름에 볶아서 따뜻하게 드시던 어르신. 그분은 그 반찬만 있어도 밥 한 공기를 다 비우셨지요. 음식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이 얼마나 내 몸에 잘 맞게 조리되었는가였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말했습니다. 나는 채소가 싫었던 게 아니라 찬 채소가 내 몸을 싫어했던 거였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익힌 채소의 힘이니까요. 몸을 속으로부터 부드럽게 데워주는 식탁. 그건 정말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는 준비된 밥상이었습니다. 왜 익힌 채소가 장수에 좋은가? 채소는 오래전부터 약보다 먼저 먹어야 할 것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 채소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몸에 이로운 음식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몸이 쉽게 차가워지기 때문에 날 채소는 오히려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많다는 건 장에는 좋을 수 있지만 씹는 힘이 약하거나 위가 민감한 사람에겐 속쓰림이나 더부룩함, 가스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반면 채소를 익히면 섬유질이 부드러워지고 몸속에 천천히 흡수되면서 소화기관을 자극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데치기, 찌기, 된장국에 넣어 끓이기처럼 물과 열을 이용한 조리 방식은 채소 본연의 성분은 살리되 소화 부담은 줄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예를 들어 브로콜리는 날로 먹을 땐 소화가 어렵고 쓴맛이 강하지만 데치면 식감도 부드럽고 위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당근, 무, 시래기 같은 채소는 익히면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칼륨 같은 성분이 더 잘 흡수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런 채소들은 혈압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며 장의 연동 운동을 돕는 역할을 하지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는 소화장애가 있거나 식욕이 없는 어르신들에게 익힌 채소 위주의 반찬을 제공했습니다. 묽은 된장국에 익힌 무와 애호박, 간단하게 찐 시래기나 부드럽게 볶은 양배추 등 모든 반찬이 뜨겁지는 않아도 따뜻한 상태로 나갔습니다. 한 어르신은 처음 입원했을 때 위장이 너무 약해서 생채소는 거의 못 드셨습니다. 그런데 삶은 시금치를 참기름과 소금 약간으로 무쳐드린 날 식사 후 저를 부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 속이 이렇게 고요한 건 오랜만이야. 뭔가 나한테 맞는 걸 먹은 느낌이야. 그날 이후 그분은 매 식사마다 오늘은 어떤 따뜻한 채소가 나올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식판을 받아 드셨습니다. 익힌 채소는 영양뿐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차가운 음식은 몸에 긴장을 주지만 따뜻하게 익힌 채소는 속을 풀어주고 자연스럽게 식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하지요. 그리고 그 안정감은 몸뿐 아니라 감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작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집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면 가장 먼저 채소를 꺼냅니다. 물을 끓이고 소금을 살짝 넣고 데치거나 기름을 거의 쓰지 않고 볶거나 된장국에 푹 익혀 넣기도 하지요. 그건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 속에서 얻은 아주 귀한 기술입니다. 익힌 채소는 노년의 몸에 맞춘 가장 따뜻한 배려이자 조용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제 시간에 먹는 밥상, 요양병원에서 가장 정확했던 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은 7시 반, 점심은 12시 정각, 저녁은 6시. 정확하게 반복되는 이 시간표는 처음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규칙 속에서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은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90 넘은 나이에도 스스로 밥상을 차려 드시던 분. 그분은 늘 같은 시간에 밥을 드셨습니다. 외출을 하시든, 손님이 오시든, 몸이 좀 불편하시든, 식사 시간만큼은 꼭 지키셨지요. 밥은 몸의 시계야. 한번 흐트러지면 그 다음은 마음도 흐트러져. 그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것이 그저 습관이 아니라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한 의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일이 늦어지고 약속에 치이고 몸 상태에 따라 끼니를 거르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나를 지키는 밥상 하나만큼은 지켜야 한다고요.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위와 장이 정해진 시간에 준비를 시작하고 소화 효소가 규칙적으로 분비되며 혈당과 혈압 역시 급격한 변동 없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은 리듬이 쌓이면 노년기의 불면증, 변비, 당뇨 같은 문제도 자연스럽게 완화되는 경향이 있었죠. 실제로 불규칙한 식사로 고생하던 어르신 한 분은 입원 후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게 된 지 한 달 만에 속쓰림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밥을 먹었을 뿐인데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규칙적인 게 이렇게 중요한지 처음 알았어요. 요즘은 누구나 바쁩니다. 심지어 은퇴 후에도 할 일이 많고 시간이 훌쩍 흘러버리기 일쑤지요.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하루 세 끼 제 시간에 따뜻한 밥을 먹는 것만큼은 절대 뒤로
미루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건 단순히 영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하루 3번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밥상을 차리는 건 곧 나를 차리는 일입니다. 그 규칙적인 리듬이 우리의 하루를 지키고 결국은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되니까요. 왜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게 장수에 좋은가? 우리 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계, 즉 생체 리듬이 있습니다. 이 시계는 해가 뜨고 지는 흐름에 따라 몸속 기관들이 돌아가는 순서를 조절하지요. 위는 몇 시에 소화를 준비하고 간은 언제 해독을 시작하며 췌장은 언제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는지를 이 시계가 조용히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생체 리듬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식사 시간입니다. 제때 먹지 않으면 위산이 과하게 분비되거나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하고 소화기관 전체가 불규칙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속이 더부룩하고 피로가 쌓이며 장기적으로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질환의 발병률도 높아지게 되지요. 특히 노년기엔 몸의 회복 속도와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시간의 흐트러짐이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곧 몸의 혼란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수면, 혈압, 배변, 기력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로 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면 몸은 이 시간에 음식이 들어올 것이라 예상하고 소화효소와 위액을 안정적으로 준비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위장도 덜 피로하고 당뇨나 혈압 조절에도 자연스럽게 도움이 되지요. 게다가 일정한 식사 패턴은 과식을 막고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며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은 식사를 정확하게 세끼 3시간에 맞춰 드셨습니다. 밥량도 일정했고 반찬도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몸이 아픈 날에도 식사 시간만큼은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밥상 앞에 앉으셨지요. 하루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오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그냥 쉬셔도 되는데요. 그분은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은 약이야. 약은 시간 맞춰 먹어야 되지.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분에게 밥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의식이었구나. 식사는 단지 영양을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를 정돈하고 몸의 리듬을 유지하게 돕고 삶의 중심을 붙잡아주는 작은 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을 무심히 흘려보내지 않으려면 하루 3번 밥상의 시간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리듬이 무너지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쉽게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이야기를 길게 들려드렸지만 결국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단순합니다. 장수하는 분들의 밥상에는 복잡한 음식이 아니라 반복된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 첫째, 된장국은 약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하게 속을 데워주는 된장국 한 그릇은 장 건강을 살리고 체온을 유지하며 하루의 기운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둘째, 천천히 씹는 식사 습관이 몸을 회복시켰습니다. 입에서 오래 머문 음식은 위장을 덜 자극하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의외의 치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셋째, 육류보다 자주 올라온 건 생선이었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혈관을 맑게 하고 뇌 건강까지 살리는 조용한 힘이 되었지요. 육중한 고기보다
다다의 단백질이 더 오래 몸을 지켜주었습니다. 넷째, 채소는 날보다 익혀야 비로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익힌 채소는 소화를 돕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며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부드러운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식사 시간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리듬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몸이 아파도 하루 3번의 밥상을 지키는 습관이 그분들의 긴 세월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 5가지는 어디까지나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꾸준히 지킨 사람들만이 100세라는 시간을 넘어 고요한 웃음으로 하루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긴 세월을 살아낸 어르신들의 밥상은 어느 한순간 번쩍이는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저 매일 똑같이 반복된 작고 조용한 선택들이었습니다. 된장국을 끓이던 손, 작은 생선 한 토막을 구워내던 불빛, 채소를 데치며 피어오르던 김, 그리고 제 시간에 맞춰 수저를 들던 어르신의 손끝, 그 하나하나가 어쩌면 장수라는 긴 여정을 지켜준 가장 작고도 확실한 비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 건강을 먼 곳에서 찾습니다. 값비싼 보약, 새로운 영양제, 외국에서 들여온 식품들. 하지만 정작 100년을 살아낸 어르신들의 식탁엔 그 어떤 특별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박했고 익숙했고 매일 반복되는 단순함 속에 깊고 단단한 생의 리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101세 어르신의 마지막 식사를 챙기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날 또 그분은 된장국을 마지막까지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먹어야 내 속이 나를 알아보니까. 그 말은 지금도 제 가슴 한구석에 남아 오늘도 저를 밥상 앞으로 부릅니다. 결국은 이것입니다. 삶을 길게 이어주는 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만 아는 익숙하고 단순한 습관이라는 것. 오늘 당신의 밥상에도 그 조용한 지혜가 담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당신의 내일을 더 오래도록 따뜻하게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이라면 오늘 저와 나눈 이 밥상 이야기를 마음 한쪽에 조용히 담아두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느끼고 사소한 한 끼가 고맙게 느껴지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문득 오늘의 이 말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이 내 몸을 지켜주는구나. 오늘 밥은 좀 천천히 씹어볼까. 채소라도 따뜻하게 데쳐 먹자.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분명 다르게 만들 겁니다. 노년의 건강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밥상 앞에서 내가 내리는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따뜻한 밥 한 끼처럼 속 깊은 이야기를 앞으로도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잊지 않고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 공감 필름은 늘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